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2019년 예산안 중에서 농업 분야 투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농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 있었습니다. 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9년 생활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자본 예산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네. 82개소의 전체군 지역에서 100원 택시와 그리고 소형 버스 운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특성에 맞춰서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노력들이 이 농촌의 대중교통 여건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우리 농촌에 좀 더 살맛 나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또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생소한 농산물이 있으실 텐데요. 로메인, 딸기, 만가닥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보죠. 네,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의 경매 시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은 1,155톤 들어왔고요. 과일과채 479톤, 일반 채소는 6,060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136톤 적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발무입니다. 오늘은 581.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80.5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는 0.583톤 더 많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5톤 트럭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395만 5,217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321만 원대에 거래가 됐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74만 2천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 보겠습니다. 16일 840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21일까지는 하락하면서 400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가격 다시 상승하면서 600만 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 실선이 올해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오늘은 395만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지난해 동기간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비트입니다. 오늘은 5.40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35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6.947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비트 10kg 상품 기준 최고가는 12,500원, 평균가는 11,81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12,251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는 437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지난 16일 14,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가격에 큰 변화는 없고요. 오늘은 2,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12,5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한 달과 이번 한 달 동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4일 같은 경우는 18,6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 한 달간은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오늘은 11,800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콜라비입니다. 오늘은 14.5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4.78톤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0.255톤 감소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097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8,203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는 1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가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 11월 17일 8,500원의 최고가였고요. 가격에 큰 변화 없이 오늘도 8,5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범위를 좀 한 달간으로 넓혀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실선이 올해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반까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11월 3일은 15,6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11월 12일부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 오늘은 8,097원,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호박입니다. 오늘 176.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24.9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는 48.33톤 적은 물량이 발입됐습니다. 늙은 호박 10kg 상품 기준. 자, 어제 평균가는 19,932원, 오늘은 19,2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는 732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가격의 변화가 상당합니다. 지난 20일 2,8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다가요. 갑자기 21,6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19,2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23,000원, 평균가 17,833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오늘은 70.7톤 발입됐습니다. 어제는 38.46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는 32.24톤 더 많이 발입됐습니다. 15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98,661원이었는데요. 오늘은 122,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24,119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입니다. 15kg 상품 기준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가격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0월 29일 57,6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11월 12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오늘은 122,700원대, 지난해 동기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82,486원입니다. 울산 울주군 103,399원입니다. 부산광역시 104,456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울주군이 182,000원의 최고가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도 울주군이 103,000원대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울산도 10만 원을 돌파했고요. 김제와 기장군도 8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채소는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로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메인 상추, 가장 먼저 이 로메인의 발입 물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5.80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384톤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는 0.582톤 감소했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424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3,768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1,344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4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20일 9,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의 변화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6,000원가량 하락하면서 3,300원의 최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위도 한 달로 넓혀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실선이 올해입니다. 전반적으로 11월 12일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가요. 그 이후에 지난해보다는 낮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424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이천시 1,326원의 평균가입니다. 경기 양평군 2,096원의 평균가, 경기 광주시 1,531원입니다. 네, 이어서 전체 산지별입니다. 여주시가 최고가 3,3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여주시가 2,900원대로 가장 높았고 양평군도 2,096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로메인에 대해서는요. 지금부터 또 스튜디오에서 농업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채소. 지금부터는 농협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채소 바로 로메인입니다. 로메인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채소인가요? 로메인은 이제 로마인이 즐겨 먹었던 상추라고 해서 불려졌는데요. 네. 터키 남서부 해안 부근에 있는 그리스 코스 섬에서 원산지이고 로메인 상추는 겉잎은 약간 쓴맛이 나고 안쪽에 잎들은 더 달고 향긋하며 다른 야채와 잘 어울려 샐러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리나 요리 용도의 양배추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이 잎 종류별로 로메인 상추를 좀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로메인 상추가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로메인 상추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죠. 예, 미국에서 로메인 상추 섭취로 장출혈성 병원성 대장균 환자가 늘고 있어가지고 예. 검색에 좀 오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상은 없는 건가요? 예, 문제는 이제 미국산 로메인인데요. 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장에 로메인 제품 중 미국에서 수입된 물량은 없고 네. 국내에서 재배되는 로메인은 안전하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재배되고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들, 특히나 로메인은 안전하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메인 같은 경우는 종류가 좀 몇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예, 로메인은 크게 일반 로메인하고 정로메인 그리고 통로메인으로 구분해가지고 좀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징이 서로 다른 거겠죠? 예, 그 일반 로메인은 잎 색깔이 좀 녹색을, 정로메인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네네. 통로메인은 이제 포기상추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일반, 적, 그리고 통 로메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종류별로 형성되고 있는 시세도 조금씩 다르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 2kg 상품 기준 일반 로메인은 2,000원 중반대, 네. 정로메인은 10,000원대 내외, 그리고 통로메인은 5,000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였습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다 나는군요. 예, 예. 그럼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보다 반입 물량이 좀 증가돼 가지고 네. 2kg 상품 기준으로 일반 로메인은 2,000원 중반대, 정로메인은 3,000원 초반대, 통로메인은 3,000원 후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반입 물량이 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로메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좀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용인 그리고 충북, 음성 등에서 지금 반입되고 있는데요. 네. 네네. 현재 경기도 이천하고 양평, 여주에서 최고 시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이천하고 양평에서 최고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고 시세를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예, 상추와 마찬가지로 네. 작업 전후에 최대한 물기를 좀 억제하고요. 좀 시들지 않게 박스 안쪽에 비닐로 좀 가지런히 좀 작업하고 네. 최대한 고른 사이즈의 잎을 선별해주고 포장하는 사유로 시세가 좀 높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로메인의 소비 반응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로메인의 소비 동향 최근에는 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로메인 효능이 불면증 그리고 노화 개선 그리고 잇몸 질환 예방 등에 좀 우수하고요.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네. 그리고 국내 식문화가 지금 빠른 속도로 좀 서구화되면서 네. 로메인 소비 물량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로메인이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정말 다양하게 함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타민C가 정말 많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잎을 한 두세 장 정도 섭취하는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비타민C 권장량을 모두 다 좀 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좀 홍보만 더 잘 되면 로메인이 더 뜨거운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로메인이 건강식품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소인 만큼 신선도 유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먹으려면 보관도 잘하고 신선하게 유지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신선 채소인 관계로 좀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부득이 이제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씻지 않고 한 번에 먹을 양을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싸서
비닐팩에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11월 하반기 이 로메인의 출하와 시세 전망 좀 해주시죠. 반입 물량이 지금 꾸준히 증가돼 가지고요. 지난주보다는 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지금 시각 7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채소 로메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과일 시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품목은 사과입니다. 118.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3.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15톤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23,023원,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는 1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28,325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요. 오늘은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23,023원이고요. 등락가를 보시면 한 5,302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21,653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28,325원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3,02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 이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29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변했고요. 그 간격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일주일 전이죠. 31,399원까지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23,023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좀 낮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멜론입니다. 19.4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1.81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는 2.3톤 줄어들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24,547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2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24,547원입니다. 어제는 28,881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가격은 하락했죠. 4,334원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7일 28,116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11월 20일 29,098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격 어제까지 유지를 하다가 오늘 다시 하락세네요. 24,54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준이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 전까지는 작년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12일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음을 아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후부터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요. 오늘 24,547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 감귤입니다. 374.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37.4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는 62.97톤, 한 63톤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감귤 온주 5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9,669원,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9,000원에 낙찰됐네요. 네, 어제는 1,362원이었는데 오늘은 9,669원으로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693원 하락했습니다. 네, 감귤 온주 5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죠. 큰 변동폭은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17일 9,427원을 기록했고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상승하면서 19일 1,669원까지 올랐고요. 이 가격은 역시나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하락한 모습을 다시 보였습니다. 오늘 9,66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역시나 2017년 작년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요.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9,669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가격 비슷하게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박도 보시죠. 22.0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5.1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는 물량 줄어들었습니다. 3톤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수박 8kg 특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오늘 13,0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어제는 15,06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2,069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12,000원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 이후로 약 4,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였죠. 21일 16,000원까지 상승했고 오늘은 한 3,000원 정도 빠지면서 1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입니다. 고창군과 음성군, 함양군까지 13,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음성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11,28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단감입니다. 125.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42.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6.5톤 줄어들었습니다. 단감 부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오늘 28,037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도 28,000원대긴 했지만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더 하락했네요. 등락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638원 하락하면서 오늘 28,03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만 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11월 19일 35,000원이었고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2,000원 정도 빠졌고요. 오늘 3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48,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 역시 진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23,33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 딸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딸기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13.98톤 들어왔네요. 네, 어제는 14.8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적습니다. 0.918톤, 한 1톤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오늘 42,612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는 41,000원에 낙찰됐네요. 네, 어제는 39,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시세가 오르면서 42,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2,660원 오르면서 42,61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52,000원 기록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약 10,000원 정도 빠지면서 11월 20일 42,0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 후부터는 약간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현재 같은 경우 3,000원 오른 4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와 올해의 동향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42,612원을 기록하면서요.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딸기입니다. 경남 산청구 39,57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함양군도 보시죠. 37,812원을 기록했네요. 충남 논산시 35,42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48,000원에 낙찰됐고요. 거창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39,9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딸기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딸기의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과일은요. 새콤달콤의 대명사 바로 빨간 딸기인데요. 딸기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하게 짚어주실 보리 딸기처럼 불그스름한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빰빠밤 빰빰빰빰빰.
딸기 너무 좋아해요. 예. 네, 정말 저는요 날씨가 이렇게 좀 추워지면은 딸기 만날 생각에요. 잠이 안 올 정도인데 이건 거짓말 같죠? 예. 아, 이제부터 이제 좀 반입량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 딸기가 또 품종이 좀 다양하잖아요. 예. 굵직하게 한 몇 가지로 나뉘나요? 지금 뭐 거창 산청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 하나 쪽에는 장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설양. 그 다음에 지금 작년 3년 전부터는 금실. 그다음에 요즘 메리킹이 또 전라도에서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죽향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금실이, 죽향이, 뭐 설향이 애들이 참 맛있는데 이름들은 좀 조금 촌스러워요. 그 중에서 우리 경매사님이 콕 집어서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딸기는 어떤 거예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뭐 산청 쪽에서 좀 장이가 출하되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 장이는 또 특별히 맛이 다른 것보다 맛이 있어요. 선별도 잘하고 경도도 좋고 그래서 좀 보시고요. 지금 또 설향은 지금 담양 쪽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선별 작업도 잘하고 경도도 좋고 획택도 좋아서 고가도 받고 있습니다. 장이다, 뭐 사량이다 말씀해 예. 주셨지만 저는 뭐 없어서 못 먹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반입량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네네. 오늘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어요? 예, 오늘은 저희 가락시장 총 반입량이 15톤으로 전일보다 한 50%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평년보다는 많은 양이 이제 적죠. 아, 그래요? 네네. 평년보다는 좀 줄었지만은 한 지난주 대비 한 50% 정도 증가한 모습을 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반 가까이 그냥 뚝 올라섰는데, 자, 반량이 늘어나면은 경락가는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가장 궁금해지거든요. 네. 오늘 시세는 전주 주말보다는 시세가 약보합세 형성되었지만은 주초보다는 전주 주초보다는 고합세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좀 반입량이 한 50% 가까이 좀 늘어났지만 지금 한 약보합세로 형성이 됐단 말이죠. 네네. 예. 어떤 부분에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지금 있나요? 뭐 양은 전적으로 좀 증가는 했지만은 평년보다 물량이 많이 감소한 적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감이나 귤 자체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딸기가 고가로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가장 이제 인기가 좋은 우리 감귤이 약간 좀 주춤하면서 우리 딸기가 조금 소비가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그 많이 나오는 이제 주출하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어디서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창 지역하고 산청 지역, 그다음에 담양 지역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출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그 지역들이 좀 작황 상태는 좀 어때요? 지금 금년도 작황은 굉장히 현재까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올 여름에는요 워낙 뭐 작황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딸기는 좀 어떨까 가장 저는 이제 관심이 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정식 있습니다. 시기에는 뭐 약간 고온하고 집중호우로 해서 좀 많이 정식이 좀 늦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상으로는 잠깐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들 중에서 어때요, 경매사님? 좀 가장 좋은 가격을 받는 또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예, 어떤 지역이 좀 가장 좋은 지금 뭐 경락가 장이 같은 형성하나요? 경우는 예. 그 산청 지역 것이 좀 고가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양, 금실 같은 경우는 담양 이쪽의 것이 고가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들이 좀 좋은 가격을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경매사님 지금 한 딸기만 몇 년이죠? 경매가? 예. 한 25년 됐어요. 25년? 네. 그럼 한 10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은 이제는요 경매사님 경매하시면서 딱 출하자만 봐도 생산자만 봐도 요거는 안 봐도 좋다 이게 다 감이 오시잖아요. 네네네. 제가 잘 받는 똑같이 자식처럼 키웠지만은 좋은 가격을 받는 분명히 출하자가 있단 말이죠. 네네. 예, 그 좀 정보를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제가 잘 받는다. 예. 뭐 농사는 다 이제 요즘 우리 농가들도 많이 기술이 향상됐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색태, 그다음에 경도를 제일 우선적으로 시고하고 있고요. 출하 시기 때 제때 출하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들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두 손 가득히 이쁜 탐스러운 딸기를 좀 가져오셨는데요. 네. 오늘 발견 딸기 좀 보시니까 품질은 어떤 편이세요? 괜찮아요?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딸기는 품질이 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양호한 상태인데 네. 가장 중요한 우리 또 중도맨의 사랑을 받아야지 또 네, 제가 그렇죠. 잘 받을 수 있을 네, 텐데요. 네. 좀 선호하는 딸기들이 분명 있단 말이죠. 예, 네, 예. 한번 보시면서 딸기의 짚어주세요. 이제 고유의 그 형태를 갖추고요. 네. 그다음에 색택이 윤기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경도가 좀 높고 좋은가 이런 것이 윤기가 좀 착착착 나지 않습니까? 참기름 발라서. 아니 네, 그냥 저는 경도고. 의심했어요. 뭘 발라오셨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윤기가 나는 게 네. 딸기는 사실 입으로 먹기 전에 어디로 먹는다고 하죠? 눈으로 먹는다고 네, 하죠. 자, 잠시만, 네. 자, 이게 사실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딸기들입니다. 예, 이제 막 이제 출하가 본격 시작이 되는데 윤기가 잘 흐르는데 이거 저희가 좀 당도 측정 살짝 들어가도 되나요? 네. 평균적으로 지금 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15브루스요. 15브릭스 잠깐만요. 좀 볼게요. 14, 15, 16. 진짜 나네요. 아 정말 와 이제 시작을 하면 약간 당도분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달고 과즙이 그냥 한 입에 쑥 들어오는 게 이거 오늘 제 거예요? 예, 그래서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네네. 올해 딸기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경락가. 예. 경락가는 지금 금년도 지금 보면은 정식이 늦어서 11월 25일부터 정식으로 어머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년도 작황이 워낙 좋아서 시세는 전년 평년보다 약 보합도 형성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약보합대로 형성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경매사님 죄송해요. 말씀하시는 제가 딸기로 먹고 있었는데 정말 다네요. 말 그대로 뭐 반량은 점점 늘어나지만은 약 보합세로 큰 등락폭 없이 좋은 가격 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딸기에 대한 경매 상황 너무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딸기를 좋아하는 만큼 자주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제 거 두고 가세요. 네. 오늘 가락동에서 딸기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12월 초가 넘어가면은요 반입량이 훨씬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에 좋은 딸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딸기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아, 이경화 팜캐스터 딸기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저도 네. 먹고 싶네요. 네, 침이 싹 고이는 것 네. 같았는데요. 근데 이 소재용 경매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딸기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 가락동에 좀 반입이 되고 있네요. 예. 가락시장에 이제 반입되는 품목은 지금 장이, 그 서량, 죽향, 금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장이는 긴 원추형이며 육질이 좀 부드럽고 단맛이 많고요. 그 서량은 과육이 풍부하고 신맛이 적고 네. 그 대신 지금 육질이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네. 빨리 이제 무르는 단점이 있고요. 아, 서량은 그렇고요. 죽향은 이제 당도와 경도가 좀 탑 품종에 비해 좀 우수하나 좀 온도 변화에 좀 민감해가지고 수확 작업이 좀 어렵고요. 네. 금실은 좀 당도와 경도가 높고 식감과 향이 좋아가지고 지금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2018년산 딸기 반입량 같은 경우 좀 어떻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괜찮나요? 올해 그 11월 딸기 출하 면적 감소로 가락시장 반입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한 3% 정도 지금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출하 면적이 감소했다. 그러면 딸기의 재배 면적도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예. 11월 출하 면적은 전년보다 좀 5%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5%나 감소한 걸까요? 호남 지역은 이제 전년도 동기간 좀 가격 하락 네. 영향으로 좀 정체업 면적이 좀 감소하였고요. 네네. 그리고 영남과 충남 지역에서는 여름철 이제 고온으로 화합 원화가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8월부터 9월까지 좀 잦은 강우로 정식이 지연되거나 또 재정식한 농가가 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소요인력이 좀 증가돼 가지고 네. 농가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아유, 뭐 날씨, 가격, 인력, 뭐 생각할 게 참 많은 네. 이 딸기 농가지 않나 싶은데 딸기 농가에서 가장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딸기 재배는 크게 이제 토경 재배하고 고설 재배로 나누는데요. 이 토경 재배는 유양병의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네. 이 적정 시기에 그 방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고설 재배는 양약 관리나 그 함수율 조절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는 딸기 가격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뭐 올해는 날씨의 영향이 참 컸잖아요. 예. 근데 여러모로 현재 뭐 딸기 농가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출하 면적이 감소해서 상황도 또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 시세라도 좀 잘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세는 어떻습니까? 예, 이올해 11월 딸기 반년이 좀 감소해가지고요. 네. 2kg 상품 기준으로 지난해 2만 원 후반대보다 높은 3만 원 후반대에서 4만 원 중반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딸기 시세는 지난해보다 높은 3만 원, 4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딸기 신품종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칠한 신품종이라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경남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농업연구관 윤혜숙입니다. 주로 딸기에 관한 재배기술 개발과 우량모주 생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까칠한 신품종 딸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딸기인가요? 네, 저희들이 개발한 금실 품종은 지난 2007년에 단단하고 풍미가 뛰어난 매향을 모본으로 하고 크고 또 수량이 많은 서량을 부본으로 해서 교배한 품종입니다. 네. 금실 품종. 그런데 왜 까칠한 딸기라고 하는 겁니까? 재배 방법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군요. 까칠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하기가 까다로워서 까칠한 품종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뭐 기존의 매향이나 서량 품종도 있잖아요. 네. 금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실만의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금실은 이제 모양이 예쁘고 단단해서 유통기한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판매상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맛도 강하고 약간 복숭아 향이 나기도 해서 그렇군요. 소비자들이 분명히 좋아하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분명히 좋아할 맛이다. 이 대답에 뭔가 확신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금실을 육성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요즘 이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딸기는 이제 서량하고 육보 정말 두세 품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딸기가 많아도 맛은 비슷하기 때문에 먹는 재미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맛이 나는 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재배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재배 안내 책자도 발간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금실 품종의 특징하고 재배 기술, 그다음에 병해충 관리 요령, 그다음에 시기별 작업 요령 이러한 정보들이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금실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좀 안정적으로 재배를 하고 또 만약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이제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재배 매뉴얼까지 확인을 했고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이 병해충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금실 품종, 까칠한 품종 이거 병해충에 좀 강합니까? 병해충에 대해서는 기존 품종과 비교해서 특별히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금실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면 농가 소득에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에 딸기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또 이제 농업인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연구관으로서 금실 재배 농가 그리고 앞으로 좀 금실을 재배하기 희망하는 농가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 품종보다는 분명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재배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이 재배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금실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재배를 해줘야지 이게 품종의 특성도 살리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신품종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현재 딸기 이 거래 상황 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의 소비 동향은 어떤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감귤하고 이제 단감 등의 이제 과일류 발림량이 좀 감소하면서 네. 딸기 소비는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뭐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딸기잖아요. 그렇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좀 본격적으로 딸기가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겨울 딸기 좀 생산량에 차질은 없겠죠? 네. 금년 그 신규 농어민 재배 면적이 좀 증가했고요. 그리고 정식과 생육 지연으로 좀 늦춰진 출하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겨울 딸기 출하 물량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겨울 딸기. 출하 물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 생각만 해도 좀 침이 고이는 겨울 딸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딸기 출하와 시세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그 지난주보다 출하 물량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락 가격은 2kg 상품 기준으로 네. 4만 원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지금 전망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부담 없이 구매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좀 소비자들 부담 없는 금액이 또 중요하잖아요. 맛도 그렇죠. 좋지만 사 먹기 편한 금액이면 좋거든요. 네. 금곤 씨도 딸기 좋아하시죠? 네, 끝나고 바로 좀 사가서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이 꿀꺽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뭐 출하량도 순조롭게 진행돼서요. 올겨울 딸기 농가에도 좀 좋은 소득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집중 분석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슈가 되고 있는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집중 분석 나우. 오늘 저희가 집중할 작물은요, 바로 만가닥 버섯입니다. 만가닥 버섯의 발입 물량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버섯의 전체 발입 물량입니다. 194.6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01.5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는 6.957톤 감소한 발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5kg 상품 기준입니다. 최고가는 9,000원이고요. 평균가는 6,49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7,486원이었는데요. 오늘은 6,494원, 어제와 비교했을 때 992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10,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17일은 9,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에 큰 변화는 없이 이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은 9,000원의 최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마찬가지로 1.5kg 상품 기준. 이 점선이 지난해 그리고 이 실선이 올해입니다. 10월 24일은 5,1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11월 7일까지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특히나 7일은 1,8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좀 큰 차이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 오늘은 6,494원을 기록하면서 11월 초반보다는 가격이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한평균은 4,00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3,232원입니다. 경북 청도군 9,180원입니다. 네, 전체 산지별입니다. 최고가는 청도군이 기록했습니다. 10,000원의 최고가였고요. 한평군이 8,500원, 해남군이 7,500원. 평균가도 청도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9,180원을 기록했고요. 한평군이 4,000원, 해남군은 3,23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만가닥 버섯의 이 경매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만가닥 버섯 가락동 365에서 처음 짚어보는 농산물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버섯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버섯인가요?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네.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망가닥 버섯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네네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게 지금 망가닥 버섯인데요. 그 초기에는 둥근 단추 모양이거나 이제 방구형이며 성숙하면서 평평해지고 초기에 갓 표면은 짙은 크림색을 나타내고 자라면서 차차 짙은 색이 옅어집니다. 특히 건조해지면 갓 표면이 갈라져가지고 거북이 등 모양의 무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육질은 두껍고 치밀하나
잘 부스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만가닥버섯 이름은 생소하긴 한데 마트에서나 아니면 좀 산길을 가다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 가을철에 그 등산을 하면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 너도밤나무 등의 그 화렵수, 네. 고사목이나 그 구루터기에 이게 다발로 이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뭐 먹을 수 없는 그런 독버섯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야생버섯을 함부로 드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만가닥버섯의 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금 지난해보다는 약 65% 지금 반입량이 지금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올랐나요? 예,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했고 생산량이 감소해서 네. 지난해 대비 약 60% 그리고 평년 대비에는 약 15% 이제 상승한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60%, 평년 대비했을 때는 15% 높은 가격에 올해 만가닥버섯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가닥버섯의 주 재배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만가닥버섯은 전국적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요. 네. 그 현재는 경북 청도 그리고 전남 한평 해남 지역에서 지금 가라시장 반입량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시세를 가장 잘 받은 지역은 어딜까요? 지금 현재 경북 청도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갓과 네. 살의 색깔이 좀 뚜렷하고 네. 기둥이 단단하며 버섯 특유의 향을 지니고 있고 또 상품별로 좀 선별하고 출하하기 때문에 좀 가격 지지를 받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청도 지역의 만가닥버섯이 좀 높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가닥버섯의 경우는 뭐 다른 버섯과 비교를 했을 때 재배 기술 면에서 농가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까? 예, 그 버섯 종류별 재배 방법은 좀 네네. 화면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만가닥버섯은 좀 인공 재배가 가능합니다. 인공 재배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팽이버섯 재배와 같이 톱밥 재배와 쌀겨를 혼합하고 수분을 조절한 다음에 입병을 하고 뚜껑을 씌워가지고 이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배 방법은 팽이버섯과 좀 비슷한 양상이군요. 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소비 시장에서는 뭐 아직 낯선 만가닥버섯이긴 한데요. 이 만가닥버섯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생명공학 담당에 근무하는 김민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우리나라 만가닥버섯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따라올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가찬이십니다. 네, 이제 아직 이 만가닥버섯 재배 농가가 많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농민들도 좀 낯선 작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특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만가닥버섯은 담자균류에 해당되는 주름버섯입니다. 네. 만가닥버섯 종류에는 너티 만가닥버섯과 잿빛 만가닥버섯, 땅지 만가닥버섯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중 너티 만가닥버섯이 일본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버섯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만가닥버섯 같은 경우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과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진균이라든지 항산화활성 등 여러 가지 기능 성분들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만가닥버섯이 아직은 좀 다른 버섯 품종에 비해서 재배하는 곳도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국내 주요 식용 버섯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숭이버섯, 표고버섯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만가닥버섯 같은 경우는 아직 소비 시장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제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버섯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경우는 이 만가닥버섯 생산량이 팽이버섯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대중적인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홍보라든지 다양한 요리가 개발이 될 경우에는 새로운 음식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 소비 시장도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만가닥버섯 대중화를 위해서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만가닥버섯 신품종인 햇살, 햇살 3호 이런 품종들을 육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만가닥 품종하고는 좀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 걸까요? 예, 저희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너티 만가닥버섯인 신품종에 해당되는 햇살과 햇살 3호인 경우에는 이 재배 기간이
기존 품종이 그 1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육성된 신품종 같은 경우에는 63일 만에 수확이 가능하여 약 45일 이상 재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5일 이상 재배 기간을 줄인다.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말이 있습니까? 예, 또 이 신품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 품종 대비 수량성이 높기 때문에 수량이 약 63% 이상 증가되는 그런 또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63%나 수량이 증가했다. 참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 사진 보고 있는데 20일에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대상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그런 단축 기술을 연구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사실 그 버섯 재배 농가들이 지금 본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 외에도 이제 새로운 버섯들을 재배하고자 하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망가닥 버섯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육성되어 있는 품종이나 또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기존의 재배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재배 기간이 단축된 품종을 육성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이요, 농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했던 이 망가닥 버섯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처음 보급됐을만 하더라도 재배 기술에 적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품종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재배 기간이 충분히 단축되고 그에 따라서 품질도 우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배 기간 단축에 따른 재배 횟수가 증가되고 또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현재 만가닥 버섯이 농가에는 어느 정도나 좀 보급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육성했던 품종인 이 햇살과 햇살사모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육성을 해서 품종 보호권 처분을 통해서 경남하고 충북 지역의 이제 상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보급이 되었고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경북과 전남 지역에서 이 품종을 시험 재배를 위해서 약 10여 개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경남 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농가인 경우에는 자체 생산을 통해서 미국 LA 지역으로 약 연간 16톤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송이 버섯과 또 팽이 버섯에 이어서 향후 이제 버섯 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요, 이 망가닥 버섯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농가들이 참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 망가닥 버섯 대체 작물이나 고소득 작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그러한 대체 작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또 원한다면 언제든지 규모화되고 자동화된 시설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만큼 국내 주요 식용버섯의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만가닥 버섯의 대중화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좀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국내 버섯 시장은 상당히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버섯 품목들을 앞으로 계속 발굴하고 또 그에 맞는 다양한 품종들을 육성함으로써 버섯의 생산과 소비 시장을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집니다. 또한 그 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버섯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연구 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참 든든하네요. 네, 그리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만가닥 버섯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소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가닥 버섯의 주 소비지는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만가닥 버섯은 아무래도 그 찌개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 유식업체가 좀 구매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좀 어떻나요? 좋은 편인가요?
예, 그 망가닥 버섯은 암 예방과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가지고요. 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로 소비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 만가닥 버섯이 암 예방과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농가에서 꼭 염두해 둬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가닥 버섯을 출하할 때 이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 주는 게 좋을까요? 예, 가세의 크기가 좀 동일한 것으로 좀 선별하고요. 그리고 갈변 상태나 기형 상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네. 좀 포장하고 출하해 주시기를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망가닥 버섯알 찌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오늘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신 분들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일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전골에도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또 11월 출하와 시세 예측을 해봐야겠죠. 예, 그 지난주보다 출하 물량은 좀 증가하고 경락 가격은 1.5kg 상품 기준으로 2,000원 내외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만가닥 버섯의 이 시세, 동향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집중 분석 나우에서 이 만가닥 버섯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7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소매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을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2,981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는 2,000원에 판매됐네요. 네, 등락가 보시면 14원 하락하면서 평균가는 29,08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가을무 한 캐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1,585원을 기록했고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98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2원 상승했네요.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5,207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7,980원에 판매됐고요. 최저가는 3,300원이었네요. 네, 어제보다는 87원 더 상승했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308원입니다. 최고가는 7,650원, 최저가는 3,2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290원 떨어졌네요. 단감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9,76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4,400원, 최저가는 6,64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40원 상승한 9,764원 평균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소매가 살펴보고 계십니다. 느타리버섯 100g 기준 상품이고요. 평균가는 958원, 최고가는 1,300원, 최저가는 5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69원 상승한 가격이네요. 멜론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8,741원, 최고가는 1,600원, 최저가는 6,98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57원 상승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8,741원입니다. 미나리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537원, 최고가는 14,900원, 최저가는 6,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12원 하락했습니다. 수박입니다. 1개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6,843원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29,980원, 최저가는 11,9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볼까요? 311원 떨어졌네요. 오늘 평균가 16,843원입니다. 새송이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89원, 최고가는 700원, 최저가는 33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24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5,334원, 최고가는 6,650원, 최저가는 3,99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95원 하락했네요. 파프리카 보겠습니다. 2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73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는 102원 하락한 가격이죠. 팽이버섯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516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는 14원 떨어졌네요. 호박 주키니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1,469원, 최고가는 1,800원, 최저가는 1,090원이었고요. 어제보다는 53원 하락한 평균가였습니다.
청상추 100g 기준 상품입니다. 평균가 748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5원 떨어졌네요.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81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62원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어제는 8,074원, 오늘은 8,5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우 불고기입니다. 어제는 4,205원을 기록했는데요. 소폭 하락한 4,163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1,828원에 오늘 소비자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전월 동월 평균이 1,892원이었는데 오늘은 1,7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벌써 7시 59분입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이 24절기 중에 소설입니다. 첫 눈이 내리는 날이라고 해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설답게 아침부터 영하권으로 좀 떨어졌고요. 낮에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다고 합니다. 어제는 또 대관령에 눈이 왔다고 하잖아요. 첫눈이요. 그리고 또 이 소설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이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속담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소설 얘기도 해봤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또 함께해 주신 농협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은요. 무와 단감 그리고 고구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